안녕하세요. 멘토 시리즈 자바 강의를 맡게 된 김지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멘토 시리즈 자바 책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우리 자바 책 꼭 준비해 주세요. 영어라는 타 언어를 배울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바로 외국인과의 대화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컴퓨터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의 목적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와 막힘없이 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 48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처음에는 개념 설명으로 들어갔다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개발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말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자바라는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바 첫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다 이 멘토 시리즈 자바 책 가져오셨죠? 네, 우리 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페이지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다음 PPT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요, 3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즉, 자바가 무엇이고 자바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자바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 나열된 명령들의 집합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프로그램이 바로 TV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TV 프로그램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무한도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끝나서 좀 아쉬웠던 무한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한도전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나오죠. 뭐 유재석, 박명수, 그다음에 정준하 등등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는 무엇 하고 점심에는 무엇 하고 저녁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시간에 맞춰서 이 각각의 연예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PD의 요구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즉,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연예인들이, 즉 사람이 나와서 각 시간대별로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컴퓨터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한 명령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명령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실행하고 싶은 실행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그 명령에 맞춰서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명령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그 프로그램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들로 묶여진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프로그램에 ing를 붙여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자바라는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했죠. 그때 사용하는 언어를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C 언어, C++, 파이썬, 자바 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우리는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등의 언어들의 종류들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할 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그 언어들 중에서도 우리는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즉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떤 문법과 어떤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실행하는 이 모든 프로그래밍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져와 보았고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요.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얘는요. 자바 언어가 아니라 기타 언어들, 예를 들어 C 언어와 같은 기타 언어들에 대한 과정과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실행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고자 가져와 보았고요. 먼저 C 언어, 일반 프로그램을 만드는 C 언어라는 언어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는지, 어떻게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프로그램은요. 바로 .exe라는 확장자 파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 확장자가 무엇이냐면 우리 메모장은 txt 파일, 그리고 txt 파일, 그 다음에 한글 파일은 hwp 파일 등 각각의 파일마다 확장자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점 뒤에 단어가 있는 것들을 확장자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이 .hwp라는 파일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혹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야 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생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코드, 즉 명령들을 작성을 하면요. 걔는 .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라는 파일을 바로 컴퓨터가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확장자는 .exe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c 파일이 .exe 파일이 되는지 한번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코드를 쭉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c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c 파일이 바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사람 친화적 언어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 친화적 언어이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사람이 아닌 뭐죠? 기계죠.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가?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바로 컴퓨터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들이 사용하는 기계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어는요, 0과 1, 이진수로 이루어진 언어로서 우리가 해킹 영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011 되어 있는 검정색깔 화면에다가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 01010101 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과 일로 이루어진 이런 언어들을 기계어라고 하고요. 컴퓨터는 이런 기계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0이랑 1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기계는 전류가 통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는요. 전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신호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류가 통한다 라는 것을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0으로 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바로 기계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전원 버튼 보시면요. 0이랑 1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전류를 ON 하겠다, 전류를 OFF 하겠다 라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는 기계어,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바로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컴파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파일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하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obj, 즉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자, 이제 그러고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들을 매번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기 귀찮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은 이거 너무 귀찮다. 우리 미리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자 라고 해서 어떠한 공간에다가 기능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도서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책을 모아놓죠. 그 책은 우리가 지식들을 나중에 매번 기억할 수 없으니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나중에 읽어서 사용하자. 그 지식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발자들이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기능을 만들어 놓는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에서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냥 가져와서 연결해서 사용하자라고 해서 그 연결하는 과정을 바로 링크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링크 과정 이후에는 .exe, 즉 실행 파일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 파일을 컴퓨터가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exe 파일을 컴퓨터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 디버깅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디버깅이라는 과정은요. 디버그에 ing가 붙은 과정인데요. 이 디버그가 뭘 의미를 하냐면 벌레를 꺼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오네? 이상하죠? 자, 얘가 왜 벌레를 꺼내는 과정이 들어갔냐면 옛날 옛적에 우리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기 코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자꾸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이상하다. 내가 짠 코드는 분명 문제가 없어. 이거는 분명히 장비 탓이야 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해하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나방 한 마리가 있더라. 이 나방을 꺼내니까 프로그램이 잘 실행이 되더라 라는 일화를 통해서 디버깅이라는 과정은 그 이후부터는 벌레를 꺼내다 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잡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과정을 살피는 작업을 바로 디버깅이라고 한다. 그 디버깅 과정 이후에 프로그램 정상 작동되면은 실행시키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죠? 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exe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배우는 것은 자바 언어인데 왜 C 언어의 실행 과정을 알아야 되는가? 이건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C 언어의 실행 과정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즉, 일반 프로그램, 즉 .ex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의 과정은 이 5가지 과정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우리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실행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요. 먼저 내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jav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내가 컴파일을 하면요. .class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class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은. 근데 우리 컴퓨터는요. .exe 파일만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class 파일이 실행이 되냐? 그 실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얘 덕분이에요. JVM. 이 JVM 덕분에 .class 파일이 JVM이 실행시키므로 얘가 .exe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JVM이 어떻게 .class 파일을 실행을 하는지, 기존에 말했던 이 일반 프로그램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얘는요,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자바 프로그램이고 얘는 일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은 .class 파일이 실행이 되고 일반 프로그램은 .exe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즉, .exe 파일을 실행시키는 게 바로 이 OS라는 의미입니다. 이 OS가 뭐냐면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혹은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눅스와 같은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윈도우랑 리눅스 같은 것들은 내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컴퓨터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운영체제 OS는요. .exe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리눅스 운영체제랑 윈도우 운영체제랑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어떤 운영체제이냐에 따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서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바 프로그램은요. 실행하는 주체가 얘죠. JVM. 이 JVM이기 때문에요. 내가 만든 코드는요. JVM이 실행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제이든 간에 상관없이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하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JVM 덕분에. 자, 그럼 JVM이 무엇이냐? JVM은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다. 즉,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 기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 JVM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즉, JVM은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JVM 덕분에 어떤 운영체제이든 상관없이 내가 짠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PPT에 설명을 적어놨고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자바 소스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 아까 번역해준 애죠. 자, 컴파일러를 통해서 내가 작성한 자바 소스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계어를 JVM에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바이트 코드를 이루어진 확장자가 바로 .class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JVM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garbage collector, 클래스 로더, 그리고 execution engine, runtime data areas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3가지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3가지는요. 어떤 것들이냐? 클래스 로더, execution engine, runtime data areas 이 3가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로더는요. 내가 .class로 만들어진 그 클래스 코드를 JVM에 연결하여 메모리에 로딩한다. 즉, 기억장치, 메모리라는 것이 기억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코드를 기억장치에 올린다, 적재한다.
기억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부분이 바로 클래스 로더의 역할이고요. 이 execution engine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 JVM에서 이 메서드 어쩌고저쩌고에 이거는 굳이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냥 execution이 execute가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을 실행시킨다. 내가 짠 코드를 실행시킨다 하는 게 바로 얘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즈는요, 메모리 공간이에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근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 JVM에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얘는요 JVM에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다. 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메모리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영역과 스택 영역과 힙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 영역은요, 내가 짠 클래스, 즉 이 점 클래스 파일이 기억될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리고 스택 영역은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나중에 좀 기억 공간, 변수와 아니면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다시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클래스 영역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종료될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스택 영역은요, 각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그 기능이 실행되고 종료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메모리 영역을 바로 스택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힙 영역은요, 나중에 뉴라는 키워드를 배울 거예요. 이 뉴라는 키워드는요, 나 이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해 라고 동적으로 할당받는 영역이거든요. 즉,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메모리가 필요할 때 그때 할당받는 영역이 바로 힙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 교재에 있는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페이지, 15페이지 봐주시면 되시고요. 14페이지에 자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객체 지향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얘는 외워주세요. 나중에 클래스와 객체할 때 객체 지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좀 입에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말하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자바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이다. 두 번째, 배우기 쉽다. 이건 좀 간단하게 배우기 쉽다. 나중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그 언어가 조금 더 학습력에 적합한 언어로 나옵니다. 하지만 자바도요, 이전에 개발됐던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JVM을 통해서 점 클래스 파일이 JVM이 실행시킴으로써 어떤 운영체제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짠 자바 프로그램은 어디서든 실행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이게 15페이지에 3번 보시면은 운영체제의 독립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바로 3번 제가 PPT에 적은 내용입니다. 어떤 운영체제든 간에 상관없이 실행된다라는 거와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가베지 컬렉션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가베지 컬렉션에 대해서는 지금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얘는요, 메모리 관리를 개발자가 하지 않아. 즉, 내가 메모리를 할당받았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반환해야 돼. 혹은 내가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진짜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는 이런 메모리의 관리 권한을 개발자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자체를 개발자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비지 컬렉션을 지원한다라는 거와 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적이며 스레드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스레드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하나의 작업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레드라는 게 이 프로그램들을 더 쪼개는 단위, 프로그램을 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각 스레드마다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얘는 여러 가지 다중 작업, 즉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분산 처리를 지원한다. 이 분산 처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다중 작업과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개발 환경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설치를 해야 될지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JVM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자바 버추얼 머신 해가지고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JVM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JRE와 JDK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설치할 것은 JDK입니다. 그리고 JRE와 JVM을 포함시킬 거고요. 이 JDK가 뭐냐면요. 자바 디벨로먼트 킷이라고 해서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바 실행 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즉 아까 얘기했던 링크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는 곳이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 라이브러리, 필요한 도구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JDK고요. JRE는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해가지고 JVM이 자바 가상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그 공간이다. 자바 JVM이 생성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JVM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JRE와 JVM이 포함된 JDK를 설치를 해볼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개발 툴이 필요합니다. 그 개발 툴로 이클립스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DK 설치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인터넷 켜두시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자, 이 링크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얘를 쳐주시면 되시고요. 얘는요, 이제 크롬에서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롬 설치 안 되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로 설치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이 컴퓨터 자체가 인터넷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들어 온 PPT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 자바 SE라는 애가 보일 겁니다. 이 현재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 왼쪽 하단 보시면은 이 자바 SE가 보이실 거예요. 걔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 화면이 뜹니다. 자바 SE 다운로드 화면이 뜨시는데, 여기서 클릭해 주실 게 바로 오라클 JDK 하셔가지고 이 JDK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JDK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요,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는 거 설치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거는 여기 있다. 윈도우즈 64 인스톨러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실행 파일. 나는 이거 설치할 거야 라고 실행 파일 설치해 주시면요, 이 화면이 뜨거든요. 너가 이거 설치하려면 이거 accept 해야 돼 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accept 다운로드 눌러주시면요, 쭉 다운로드 되셔가지고 실행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그 실행 파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next 눌러주신 다음에 close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설치가 되신 분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키랑 R키 눌러가지고 이제 우리 자바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윈도우 키, R키가 눌러주실 건데요. 윈도우 키는요, 컨트롤 키랑 Alt 키 사이에 있는 깃발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윈도우 키, R키 누른 다음에 CMD를 입력합니다. 그럼 이 검정 화면이 뜨거든요. 이렇게 검정 화면이 떠요. 여기다가 자바 끼고 이거 빼기 버튼 다시 버전 눌러주시면요, 저처럼 뜨시는 분들은 이미 경로 설정까지 되신 분들이고요. 아마 대부분 저처럼 뜨시지 않으시고 이 화면처럼 뜨실 거예요. 얘처럼. 얘가 경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화면이 나온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자바를 사용하시려면은 JDK 설치 경로를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내 PC를 열어주세요. 자, 내 PC는 컨트롤 키랑 Alt 키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 눌러주신 다음에 2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서 파일 선택기가 열리는데 내 PC 들어오셔가지고 빈 화면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속성이 나옵니다. 자, 속성 클릭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시스템.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게 고고 시스템 설정. 얘를 눌러줍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환경 변수가 나옵니다. 이 환경 변수 클릭 하시면 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PPT에. 자, 여기서 시스템 변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시스템 변수에서 path를 찾습니다. PATH. 얘를 찾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이 환경 변수 편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설치한 JDK 그 경로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 경로 어떻게 추가하냐?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추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경로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 PC 들어오셔가지고요. C 드라이브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즈 들어오시면요. 여기 프로그램 파일 들어오시면은 자바가 있어요. 이 자바를 들어오셔가지고 JDK가 있습니다. 이 JDK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빈까지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경로 있죠. 이 경로 한번 클릭하시면은 전체 블럭 처리가 됩니다. 이 블럭 처리하신 걸 컨트롤 C, 컨트롤 C 하시고 아까 환경 변수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십니다. 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패스 들어오셔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쳐주시면은 나의 그 JDK 경로를 같이 추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다시 실행창에 CMD창 여셔가지고 자바 버전 확인하시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화면까지 나와야지 JDK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크롬 브라우저 안 될 수 있으니까 익스플로러로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여기로 들어가시거나 여기 슬래시 하나 빠졌네요. 자, 들어가시거나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이클립스 테크놀로지가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 패키지즈 얘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설치할 것은 얘입니다. 얘를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윈도우즈 64비트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요. 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저장하시면요.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겨요. 자,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겨요. 그쵸? 이 압축 파일을 알아서 풀어줍니다. 반디지, 마이티, 조용 중에 편하신 거 사용하셔가지고 알아서 풀어주시면 이렇게 이클립스 폴더가 생기거든요. 좀 기다릴게요. 자, 이클립스 폴더가 생기고 자, 다 됐다. 얘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이클립스가 생성이 됩니다. 실행 파일이. 자, 얘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 런처가 뜨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 이 경로를 좀 바꿀 거예요. 이 경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제 폴더로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워크스페이스 클릭하시고 얘로 폴더 선택. 이 폴더 생성하셔야 돼요. 새롭게 생성하셔가지고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경로에 앞으로 내가 짠 모든 코드들이 여기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크스페이스로 폴더 선택하시고 런치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클립스 스타팅 중이야 라고 나오네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워크스페이스 경로 설정하고 런치 실행 하시면요. 이렇게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 출력해라, 그리고 입력받아라 라는 명령을 어떻게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수업이었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모두들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자바라는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